시행령 별표 1, 시행령 별표 2는 2022년 11월 29일에 삭제되었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 2,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2022년 11월 29일에 개정되었고요. 별표 4개죠. 1호,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과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과목에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목,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1조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호,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호,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원장은 바로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 자격이 되는데 보육교사는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5호, 다음 과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6호,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 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경력 필요 없이 바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7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찬가지죠. 경력 필요 없이 바로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8호,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 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기사는 1년이고요. 산업기사는 3년 이상 종사해야 됩니다. 10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급 응급구조사는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2급 응급구조사는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13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경력 필요 없죠. 바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14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줄여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15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과 같은 얘기입니다. 16호,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7호,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 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 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것을 줄이면 위험물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경력이 필요 없는 것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어린이집 원장, 기술사 자격, 관리사 자격, 위험물 기능장 자격, 그리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급 응급구조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한 사람은 산업기사, 2급, 2급, 보육교사, 소방공무원이죠. 5년 이상 필요한 사람은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예상문제 1번,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번,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아니고 3년이죠. 나번,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 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맞죠? 산업기사는 3년, 기사는 1년이죠. 다번,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종사해야 되죠.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맞죠? 마번,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아니죠? 3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바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맞죠? 그래서 답은 나, 라, 바 2번이죠. 2번입니다. 2번 소방안전교육사 응시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보게 되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 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년 아니죠. 2급은 3년입니다. 1급은 1년, 2급은 3년 이렇게 혼동되는 것은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3번 다음 중 소방안전교육사 응시 자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아니죠. 소방공무원은 3년입니다. 2번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1주 이상 이수한 자 1주 아니고 2주 이상 이수해야 됩니다. 3번 소방안전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3학점 아니고요. 6학점 이상 이수해야 됩니다. 4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소방안전 교육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번에 보면 2급 응급구조사는 2년 경력이면 소방안전 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1년이고요. 2급은 3년입니다. 5번 다음 중 소방안전 교육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면 응시 자격에는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 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년 아니고 3년입니다. 산업기사는 3년, 기사는 1년이죠. 시행령 별표 2의 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2022년 11월 2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소방청, 소방본부, 한국소방안전원 중 본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2명 이상씩 배치할 수 있고요. 소방서, 한국소방안전원 중 시도 지부에는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죠. 2명 이상 그리고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좋겠죠. 예상문제 1번 다음 중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2번에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법에 의한 의용소방대 아니죠. 2번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대상이 아닌 것은 3번에 보면 가스안전공사 배치 대상 아닙니다. 3번 다음 중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인원으로 옳은 것은 소방청에는 2명 이상 필요하고요. 소방서에는 1명 이상 그리고 한국소방안전원 시도지부에는 1명 이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2명 이상이죠. 그래서 4번이 맞죠. 4번 다음 중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2번에 보면 소방청은 2명 이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명 이상 맞죠. 5번 다음 중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인원으로 옳은 것은 3번에 보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명 이상 맞죠. 6번 다음 중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면 소방서는 2명이 아니고 1명 이상이죠. 7번 다음 중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대상별에서 그 배치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보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1명이 아니고 2명 이상이죠. 8번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에 따르면 소방청은 2명 이상이죠. 소방본부 2명 이상, 소방서는 1명 이상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죠. 9번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3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 응시 자격에 해당된다. 3년 아니고 5년 이상 필요하죠. 시행령 별표 2의 4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 5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 전용구역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얘기하죠. 1번 전용구역 노면 표지에 외곽선은 B금 무늬로 표시하되 B금은 두께를 30cm로 하여 50cm 간격으로 표시한다. B금의 두께는 30cm, B금의 간격은 50cm란 얘기죠.
2번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그림에 보면 P와 소방차 전용은 백색, 119와 B금은 황색으로 해야 됩니다. 예상문제 1번 소방기본법 시행 영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용구역 노면표지에 외곽선은 B금 무늬로 표시하되 B금의 두께를 30cm죠. 30cm로 하여 50cm 간격으로 표시한다. 50이죠. 50cm. 2번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해야 되죠. 문자 즉 P와 소방차 전용은 백색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1번에 보면 30cm, 50cm 황색, 백색이 답이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 중 과목에 보면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 행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강목의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목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과중된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1년이 지나면 위반 행위가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개별 기준인데요. 가, 나, 다목은 2022년 11월 29일에 삭제되었습니다. 한국 119 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 50, 2회 100만원, 3회 150, 4회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 행위를 하고 나서 1년이 경과되면 다시 50만원이 부과가 되고요. 위반 행위를 하고 나서 1년이 경과되지 않고 나서 다시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마목,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는 1회, 2회, 3회, 4회, 200, 400, 500,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바목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의 과태료죠. 사목, 소방자동차에 출동의 지정을 준 경우는 100만원이죠.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는 50, 100, 100, 100이죠.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는 100만원,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예상문제 1번 한국 119 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1회 20만원 아니죠. 1회는 50, 2회는 100, 3회는 150, 4회는 200만원입니다. 2번 과태료 부과 기준 중 과태료 금액이 다른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정을 준 경우는 100만원, 2번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는 100만원, 3번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200만원이죠. 그래서 답은 200만원인 3번이 답입니다.